네,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정의는 사전에서 주로 쓰는 방식이죠. 그 어떤 대상의 어떤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개념을 규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떤 개념의 외연이 큰 것은 유개념, 작은 것은 종개념이다. 그러니까 개념의 뜻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 범주가 어떠한지를 어, 중요하게 보는 거죠. 그 유종으로 했을 때 유가 넓은 개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약속이고요. 정의는 어떤 대상의 뜻을 밝혀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뜻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유개념과 종개념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죠. 뭐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2의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는 정의에서 사람이 유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물들 중에서 특별히 이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이 더 넓은 개념을 해야겠죠. 동물이 유고 사람이 종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 두 개를 합친 답이 되겠죠. 예.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 그리고 비유는 의 본래의 의미를 넘어서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비가 내린다라고 할 때 뭐 마음속에 빗물이 막 쏟아지는 그런 거는 뭐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면 얼굴에 꽃이 피었네 이렇게 하면 얼굴에 뭐 장미꽃이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사전에 있는 의의 본래 뜻이 확장된 개념으로 쓰인다. 어떤 대상을 빗대어 표현한다. 유사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너는 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너라는 사람은 꽃처럼 예쁘고 향기롭고 소중하고 그런 존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꽃과의 그 사람의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런 비유가 성립이 되는 거겠죠. 봄이 왔으나 봄이 아니다. 이것은 이 앞에 봄은 봄이 왔다. 이것은 3월이 되었다. 것인데 봄이 아니다. 이것은 어, 봄이 환기하는 어떤 에너지, 발랄함, 그리고 포근함, 따뜻함, 희망, 자유로움 이런 것들이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올겨울에도 이렇게 뭐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 봄인데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봄이 왔지만 봄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교는 잘 알잖아요. 우리 뭐 일반적으로 가장 즐겨서 이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A와 B 두 개 혹은 뭐 세 개, 네 개가 있을 때 어, 견주는 거잖아요. 그 유사성이나 차이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견주는 것이 비교의 방법이죠. 그 차이점을 견주는 것을 특별히 대조라고 한다. 저 A, B 둘은 참 대조적이야 이렇게 쓸 때는 참 다르다는 것이 부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조는 두 개를 견주는 것이긴 한데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만 쓰이는 것이고요. 비교는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도 쓰일 수 있고 공통점을 이야기할 수도 할 때 쓰일 수도 있는 그런 조금 넓은 활용 범위이고요. 대조는 이제 특별히 차이점을 부각할 때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설명하는 것이다. 하고요. 흥부는 비교하려면 뭐랑 해야겠어요? 놀부랑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흥부는 놀부와 비교될 수 있다. 혹은 대조될 수도 있겠죠. 네. 분류는 개별적인 존재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각각의 유사성, 비슷한 것들이 공통적인 속성들을 묶는 방법이죠. 분류라고 하는데요. 동국대 학생들을 성별,
이게 남녀 생물학적 성이겠죠. 성으로 분류하면 남자, 여자로 할 수 있다. 그겠죠. 뭐 대한민국 국민을 해도 남자, 여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분류가 복학생, 신입생 이렇게 한다면 복학은 휴학 이후에 다시 학교로 온 것은 복학이고 신입생은 이제 처음으로 입학한 경우인데 남자 복학생, 신입생 이렇게 한 분류가 되기는 어렵죠. 예. 분류는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가름을 의미한다. 영화를 전체 관람과 청소년 관람과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의 기준은 나누는 기준은 연령이다. 그렇죠? 분류를 할 때 기준을 정해서 나눈다. 뭐 당연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성별에 관련해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복학생이나 신입생은 이제 그런 기준에 관련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묘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묘사는 눈에 보이듯이 그림 그리듯이 하는 것을 묘사라고 하죠. 객관적인 서술과 주관적인 서술로 나눌 수 있다. 이거 확장된 개념이고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것들의 묘사는 객관적인 묘사고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을 쓸 때 뭐 주관적인 서술이다 이렇게 약간 넓은 의미로 넓은 개념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 묘사이다. 사건을 진술한 것은 서사가 되는 거죠. 사건을 서술한 것은 서사가 되는 겁니다.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죠. 어떤 배경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상태가 이루어지게 관계가 바뀌어가는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런 것을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건을 기술한 것을 우리는 서사라고 하고 서사의 대표적인 게 이제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 거고 몽타주를 그릴 때 묘사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죠. 묘사는 어떤 대상을 그림 그리듯 표현하는 것이다. 시각적인 정보로 바로 바꿔주는 것을 묘사라고 한다. 이건 서사죠. 그죠? 사건을 기술한 것은 서사다. 다음 기사문에서 하나를 뺀다면 뭘 빼면 좋을까? 방탄소년단 초기 기사인데요. 사회자 지미 펠런이 다음 목표를 묻자 방탄소년단은 그래미에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이제 뭐 방탄은 이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야죠. 방탄소년단이 미국 MBC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 출연했다. 그리고 지미 펠런이 물으니까 그래미라고 답했다. 이것은 현지 시각으로 9월 25일 밤 출연해서 유엔 총회 행사에서 연설한 소감을 밝혔다. 9월 25일 밤에 출연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소감을 밝히고 다음 목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미에 가는 것이다 하고 대답했다. 그와 관련된 것은 이게 토크쇼 출연과 관련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이고 네 번째는 뉴욕 시티필드 공연이 공연 티켓이 10분 이내에 10분 채가 되지 않아서 매진되었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방탄에 관련된 소식이긴 하지만 토크쇼에 출연한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네 번째 것이 이제 계속도가 좀 계속력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는 한 편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끝에 이런 것을 부과하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기사의 본 내용과는 관련이 적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하나를 빼야 된다면 네 번째 걸 빼야 되겠죠. 네. 수임이 다른 하나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때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고 밤이면 맨발로 걷는다 라고 하는 것은 뭐 어릴 때는 이게 물론 신화의 이야기는 하지만 어릴 때는 이게 그 뭐 수수께끼 같은 걸로 읽히기도 했는데요. 사람의 일생을 비유한 거죠. 이제 갓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맨발로 걷는다는 거리가 좀 있죠. 다들 해결했고요. 어릴 때
집안에 별로 자랐습니다. 이것은 밤 되면 막 하늘에 매달려서 반짝거리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우리 집안에 별로 자랐다.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빛나는 존재였다는 거겠죠. 음, 여러분들 지금 수업 뭐 여러분들 모두가 어릴 때 당연히 여러분 집안에서 이런 빛나는 별이었겠죠. 두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였죠. 20살 지금에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아직도 별이죠. 당연히 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두고 볼 때도 20대 여러분들이 당연히 별과 같은 존재죠. 저도 이미 50대지만 50대인 저와 20대인 여러분들을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20대가 훨씬 더 어떤 뭐랄까요, 빛나는 화양연화와 같은 존재,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에너지에 뭐 그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도 그랬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지만 청춘의 시기의 그 가치를 본인이 정작 청춘일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미 이제 청춘이 내게서 멀어진 이후에는 그 시절이 정말 빛나는 시절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는데요. 청춘일 때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가장 빛나는 시기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별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오뚜기로 살았습니다. 오뚜기, 실제로 오뚜기가 되었다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이제 혹시 좌절하거나 뭐 이렇게 실패하더라도 툴툴 털고 다시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시기였다. 좌우명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침반을 찾는 중이다. 나침반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어떤 삶의 인생의 진로나 뭐 가치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세대는 뭐 직종이 뭐 최소 7개 정도를 바뀔 수 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어떤 직장을 갖는가라는 것은 뭐 작은 문제인 것 같고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내가 뭘 할 때 즐거워하고 신나는가, 행복해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대학 시절이. 그러니까 나침반이 실제로 나침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뚜기로 되거나 뭐 별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는 비유의 표현이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번째 게 쓰임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유들은 다들 뭐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비유가 쓰인 거고요. 여기도 비유가 쓰인 거죠. 이것이고 요거는 문단을 한 편의 글을 구성할 때 혹은 문단을 구성할 때 또 밀도가 결속력이 높은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차이 이야기고요. 묘사와 서사의 구분이죠. 묘사는 눈에 보이는 듯이 서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이 분류는 같은 것끼리 묶어내는 거죠. 묶어내는 거고 일정한 기준이 일정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비교는 서로 견주는 건데 비교는 유사성, 차이점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대조는 차이점 중심으로 얘기할 때 쓰인다. 비교되는 대상은 흥부와 뭐 잠시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흥부는 놀부 이렇게 비교가 돼야겠죠. 비유가 이제 비유는 사전에 있는 뜻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인다, 그죠? 그런 것이고 정의의 방법은 어떤 대상의 뜻을 명확히 밝히는 것인데
류종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네,